저는 이제 경제 대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시금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과 함께 저의 비전과 꿈을 나누며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로우며 더 아름다워지도록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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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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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배달 소년 장종태의 꿈과 도전, 저자 장종태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오늘 저자 장종태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전경제 대전환위원회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홀어머니와 5남녀 가족이 대전에 정착하셨고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그래서 정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장종태의 꿈과 도전, 저자 장종태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직 생활하면서 주경야독회 모건대학교 그리고 대전대학교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신문배달소년 장종태의 꿈과 도전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장 전 청장은 삶의 이력으로만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분입니다. 장 전 청장은 가난 속에서도 꿈을 꾸었고 역경 속에서도 공부를 했고 고비 속에도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본 장 청장은 외유내강의 인물입니다. 특유의 열정과 뚝심이 남다른 분이기도 하지요. 30여 년의 공직생활과 2번의 구청장을 하면서 그가 보여준 외유내강과 열정, 뚝심의 리더십은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도전은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종태 전 청장의 꿈과 도전을 주목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태 구청장님의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신문배달소년 장종태의 꿈과 도전입니다. 정치를 하건 행정을 하건 현장과 동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늘 국민의 불만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장종태 구청장님은 늘 현장에 가깝게 생각하고 행동하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출발한 사람이 더 책임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요합니다. 오랜 경험과 좋은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매우 소중합니다. 장종태 구청장님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공개되는 새 책이 대전 시민 여러분께 많이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먼저 장종태 전 청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전에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장종태 청장님의 인품과 능력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총리 시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매일매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님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장 청장님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고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매우 뛰어나시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장종태 청장님은 저와 같은 검정고시 동문이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신문 배달과 소년공 일을 하면서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장종태 청장님의 열정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장종태 선배님의 신문 배달부의 꿈과 도전 이라는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년 신문 배달부에서 노력의 노력을 계속해서 서구청장까지 지낸 발자취의 기록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정치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치의 본질은 나와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사회와 따뜻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님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하고는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임원으로서 늘 같이 만나고 대화했던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행정체계와 또 행정의 속성도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대전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 이번에 만드신 이 책 속에 대전의 새로운 비전, 그리고 저자의 진심, 이런 것들이 오롯이 시민들께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청장 정용래입니다. 우리 장종태 청장님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살아오시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오신 우리 장종태 청장님 존경합니다. 오늘 북콘서트를 통해서 이런 우리 청장님의 삶에 대한 진솔한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청장님처럼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통해서 보람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주교벽 동구청장 황인호입니다. 장종태 전 서구청장님의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켜본 장종태 전 서구청장님은 꿈을 향한 강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꿈을 향한 열정으로 일관되게 목표를 향해 달려오신 장종태 전 서구청장의 꿈과 도전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목표를 향한 노력과 열정의 힘이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태 청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집필하신 책 제목이 신문 배달 소년 장종태의 꿈과 도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종태 청장님이 유년기 시절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서구청장 재선까지 쉼없이 달려오신 인생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모든 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도자로 우뚝 서신 우리 장종태 청장님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쇠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수천 번을 담금질을 해야 천하의 그 명검으로 만들어지고, 또 좋은 흙도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수천도의 열을 견디고 나와야 명품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아마 우리 장종태 청장님이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그런 시련은 오늘날 정말 한 시대에 또 사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기 위한 밑거름이고 훈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우리 장종태 청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청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서구청에 얼마나 많은 공직자와 또 지역 주민들이 장종태 청장님 칭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공직사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 대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야 될 그런 정책적 제안과 고민을 이 책에 다 담아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꿈과 도전, 꿈은 땀으로 적셔서 일구고 그 도전은 반드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일정상 걸음을 못하셨지만 또 축전으로 진심을 담아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판기념회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께서 축전을 넣어주셨습니다. 장종태님의 신문 배달 소년 장종태의 꿈과 도전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책을 집필하신 그 열정이 놀랍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장종태 대전 전 서구청장님께서 걸어오신 삶의 궤적, 그리고 정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널리 읽히고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귀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라는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님과 또 우리 장종태 저자와의 어떤 삶에 걸어오신 과정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김두관 국회의원께서도 축전을 넣어주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균형 발전 전문가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출판 기념회가 장종태 전 서구청장님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시자 서구 국회의원께서도 오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34년의 공직 생활과 8년여의 서구청장을 재임하면서 이룬 공적과 업적을 토대로 장종태 저자께서 그리는 길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국회의원께서도 공직 입문에서부터 서구청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장 전 청장님께서 지난 40여 년간 대전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깊은 경륜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에 더 큰 힘이 되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라는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황운하 대전 중국 국회의원께서도 오늘 북콘서트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열정과 비전이 잘 전달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전을 넣어주셨고요. 장철민 동구 국회의원께서도 대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장종태 저자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열 충청북도 증평 군수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께서도 신문배달 소년에서 서구청장까지의 입지전적인 삶의 흔적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줄 겁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권도인데 우리 농아인 분들이세요. 여러분 멋진 동작 시범 보여주셨는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조금 우리가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대전을 대표하는 우리 장애인 태권도 선수단 맞죠? 그런데 그냥 이분들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아까 우리 장종태 님이 태권도 5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박수만 치실 게 아니라 네? 장종태 님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우리 장종태 저자님께 지금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당황하셨지만 격파 시범을 한번 저희가 좀 즉석에서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지금 자 우리 장종태 저자님 잠시만요. 앞에 이렇게 막 사진 찍는 사람이 많은데 도전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그 자켓도 벗어라. 네, 지대로 한번 보여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즉석에서 부탁드리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자,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저 처음 봅니다, 진짜. 태권도 공인 5단 꿈과 도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문배달 소년 장종태의 꿈과 도전, 저자 장종태입니다. 장성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 도착하는데 12시간 정도로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대전역을 나서는데 시골 소년에 비춰지는 대전시의 밤 풍경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랐던 것은 바로 문창교라는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이렇게 넓고 긴 다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이렇게 봤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어떤 생업 전선은 신문 배달로 시작해서 껌을 파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역전을 무대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껌이나 깨엇이나 귤 이런 것을 조그마한 이 상자에다 넣고 선술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드나들면서 판매 행위를 했는데 어떤 손님들은 어린 놈이 공부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혼내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손님을 나무라면서 제 물건을 팔아주시던 그런 종업원들 지금도 그 생생하고 또 가슴 한편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흥동 그 천주교 앞을 지나면서 제가 신문을 잡아서 그 울타리 안으로 집어 던졌을 때 그 안에 신부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신부님이 나오셔서 나를 부르더니 아침 이른 시간에 너무 수고한다. 착하지. 열심히 해봐. 뭐 도닥여주면서 종이를 10원짜리는 몇 개를 이렇게 잡아서 내 손에 쥐어줬던 신부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내가 신문팔이를 하던 처음에 몇 번 부딪혔던 일인데 빨리 많이 이렇게 팔면 최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고등학교 정도 다니던 형들 같은데 내 구역에 들어와서 신문을 팔았다고 그 형들 둘이 골목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도 도와줄 사람도 사실은 나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어머니께 돌부리에 부딪혀 좀 넘어져서 코피가 좀 났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도마동에서 공장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것이 축구공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 생업전선에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고 또 자연이 어리다 보니까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를 내가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2단, 3단, 4단까지 이렇게 따니까 군대 가기 전에 사범생활을 했습니다. 공장 일하고 운동하고 약 학원에 가다 보니까 버스 타고 가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공장 사장님께서 자전거를 한 대 사주셨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이 너무 기뻤고 사주신 사장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내가 어려서 그런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운이 좋게 합격이 돼서 30원 정도를 현직에서 공부해서 하다가 민주당의 부름을 받고 재선 구청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에 당선되고 내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 서구의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격차의 심화에서 오는 주민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둔산과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구를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국에서 기초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했던 제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 창업 지원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창업을 지원해주고 홍보, 마케팅까지를 해주는 그런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대전 전역으로 확산시켜서 창업 활동하고 싶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공약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 서구가 6년 연속 계속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영광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대전에서는 최초일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기는 아주 드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얘기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꾸고 있는 꿈과 도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일어나면 대전 방향을 바라보고 아침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출발하는 대전의 아들 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사실 시간이 예정보다 조금 이렇게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다들 일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토크 콘서트는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잠시 후에 주인공을 모시면 제가 우리 박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어떤 인연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신문 배달 소년 장종태의 꿈과 도전의 저자 장종태 작가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종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앉아서 좀,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 작가님 이제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 가림막 저희가 설치했으니까. 아니, 그나저나 뭐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 태권도 3단들까지는 자주 만나봤는데, 아니, 우리 장 작가님이 4단이세요? 5단이세요? 국기원 공인 5단. 그냥 대충 딴 5단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저 사전에 저 대기실에서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는 참 인자하시고 겸손하신데 태권도 부심이 있으시군요. 국기원 공인 5단. 저도 공인 중개사 자격에 정말 화제가 됐죠. 화제까지는 아닌데. 서경석 과연 공인 중개사 합격할까? 이게 엄청난 그 뉴스거리가 됐는데 합격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 공인 5단이시고 저는 이제 공인 중개사입니다. 네. 아까 우리 저 박 아나운서가 장종태 작가님하고 저하고 아주 따뜻하고 깊은 인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저 장 작가님이 올해 1월이죠. 예. 뭐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명중학교 졸업하셨습니다. 명예 졸업하셨습니다. 예. 저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인복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내가 서경석 같은 이런 훌륭한 이런 MC계의 최고 신사, 내 선배로 내가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 1월 18일 날 동명중학교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명예 졸업장을 받고 공식적으로 동명중학교에 동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 졸업을 하셨으니까 기수로 따지면 제가 저 동명중학교 졸업생입니다. 한 34년 선배가 되고요. 네. 인생으로는 하지만 20년 선배님이 우리 장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자꾸 태권도 5단 그 발표되고 나서부터 저 약간 무섭기 시작했어요. 요 가림막 잘 설치했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 그 발차기 그 높이가요 어마어마하시던데요. 요즘도 운동을 좀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정도는 하고 살아야죠. 태권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차기, 옆차기.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책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동영상 속에서도 좀 소개가 됐고요. 그 책에도 많은 부분이 참 그 지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어린 시절 조금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다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광 잘 아시죠? 영광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시죠? 굴비입니다. 근데 저는 굴비를 먹지 못하고 대전으로 와서 영광이 굴비가 이렇게 유명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요. 비싼 음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시골이 어려우니까 아버님이 일찍 좀 돌아가시고 변변치 않은 농토 가지고 시골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대전을 찾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내일 먹을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고 때가 되면 뭐 월세를 내는 걸 걱정해야 되고 또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또 이사갈 전셋집을 조금 더 큰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생업전선에서 살았습니다. 소년 가장이셨기 때문에 학교를 이렇게 제대로 다니실 수는 없었고 초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뭐 실례되는 질문이 있는데 초등학교까지는 성적이 어떠셨는지요? 우리 서경서 씨와 따라갈 수 없겠지만 저도 꽤 공부를 잘했는 모양이에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대단한 우리 서경석 씨. 근데 저도 그 보면은 초등학교 때도 제가 3학년으로 직접 들어갔는데 4학년 때부터 우등상을 받았고 5학년, 6학년 때 그때 급장, 요즘 반장이라고 그러죠. 급장을 할 정도로 인정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러셨고 워낙 훌륭한 학생이셨군요. 근데 중간중간 용어가 이제 사실 저희 세대는 공감할 수 없는 급장이라든가 아까 종이돈 10원 뭐 이런 이야기 좀 근데 이렇게 인상과 이 피부를 보면 전혀 그런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주 에너지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규 학교 이 문턱을 넘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동명에 이제 우리 32년 선배님하고 내가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 52년 만에 내가 정식으로 동명 졸업장 받은 것도 비인가 학교였던 동명 고등 국민학교를 제가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학위를 취득하고 나중에 공직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형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셨지만 항상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정고시로 다 과정을 마치시고 결국엔 이제 군대에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 응시를 하신 거네요. 검정고시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면 그렇게 우수한 실력은 아닐 텐데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군 생활할 때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돼서 제대를 하면서 바로 저는 공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주로 공무원 생활 어디서 하신 거예요? 공무원 생활은 제가 9급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민산구청장까지 하게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선화 3동이라는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출장소 시대인데 대부분이 동에서 근무하다가 조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청에다 하다가 시청 해서 보통 그 인사가 돌아가는 사이클이 시에서 승진하면 다시 동으로 내려오는 이런 사이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 구청, 시청을 계속 교대로 근무했는데 나중에 민선 시대가 되면서 제가 우리 서구에서 동장, 과장, 국장을 주로 서구에서 이제 많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다른 구에서도, 그러니까 선화동은 제가 알기로 중구죠? 중구죠. 예, 제가 문창동 출신입니다. 문창동이요? 저 문창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동명중학교. 그러셨구나. 예. 동명중학교 혹시 우리 장 작가님의 선배가 저 말고도 연예계에 몇 명 더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선배 중에 그래요? 심신 씨가 동명중. 심신 씨가 동명입니까? 네, 총 쏘시는 분 심신 가수. 그리고 저보다 약간 후배지만 우리 장 작가님에겐 또 선배죠. 권상우 배우가 또 동명중학교 나왔어요. 나중에 저 모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간이니까. 그 동명에 그 인재들이 많네요. 그렇게 딱 4명 있습니다. 연예계 3명 그리고 우리 작가계 우리 장 작가님. 하여튼 그 동명인들이 모이면 막내시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여튼 뭐 작가로 저를 좀 끼워 주시고. 그렇죠. 문화인으로. 예, 한번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동명 선배로 좀 농담을 했다가는 약간 지금 주먹 불끈불끈 쥐시는데 태권도 또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그리고 또 반대로 가슴 아팠던 순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가슴 아팠던 얘기 좀 하나 할게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직격탄을 좀 맞았고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서 MC도 좀 힘들었죠. 코로나 상황에서. 그럼요. 네, 저희도 뭐 똑같습니다. 네. 그런 것이 조금 마음이 좀 아팠고 특히 코로나를 방역을 하기 위한 일선에 보건소나 또 그래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마음에 좀 걸리고 가장 조금 기억에 남고 가슴 아팠던 것은 벌써 2년 전이네요. 2020년도에 우리 정림동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이 아파트 1계층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뭐 방송이 되고 또 국무총리야 뭐 국회의장도 다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가슴 아팠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 많은 구민들 또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힘을 모아서 극복을 하신 거고 반대로 정말 또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우선 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덕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아까 영상에서 좀 나왔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든지 감사위원회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가 있었고 국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뭐 한두
기억을 떠올리기 쉽지 않을 정도로 보람이 더 크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구청장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그 질문을 먼저 또 드려볼게요. 일반 공무원 생활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에 계시다가 구에 계시다가 또 시로 가셨다가 이렇게 순환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일반 공무원에서 재선까지 이어질 정도로 구청장으로의 이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결심하게 된 계기. 네네. 출마 결심의 계기. 사실 저는 구청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직자로서 주어진 일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민주당에서 구청장으로 좀 한번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직자 출신 이 자치단체장을 꼭 한번 좀 배출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의 순간도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공직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우리 대전 시민들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또 그런 것들이 감사해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정말 더 크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거다. 저는 맞다 생각을 해서 뭐 내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 주판을 놓아보지 않고 바로 동의를 해서 구청장으로 출마했는데 한번 똑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한번 떨어지고 떨어진 아픔의 4년도 있었지만 재선까지 하는 구청장의 역할을 하면서 원 없이 봉사하면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과 힘차게 달려왔던 8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 쉽지 않은 길을 아주 꿋꿋이 걸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농담처럼 제 중학교 선배다 했지만 제가 이렇게 걸어오신 길을 오늘도 영상으로도 보고 책으로도 좀 읽어보고 했더니 진짜 어마어마하게 존경받으실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도전하면 남들에게 뒤지지 않거든요. 사실 말이 쉽지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작년에 40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고 그 절대평가인 거 아십니까? 우리 장 작가님?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예요. 일정 점수만 넘으면 모두가 합격이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쉬우면 1년에 막 30만 명 되는 공인중개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어렵게 돼요. 그걸 제가 통과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도전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장 작가님의 도전은 정말 뭐 두말하면 허리 아플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들을 성공하고 물론 가끔씩 실패도 하셨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셔서 정말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아까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장 얘기가 나와서 아까 먼저 드렸고 아까 그 군대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실 생각 그 생각은 왜 하신 겁니까? 그게 사실은 먼저 드려야 될 질문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많이 버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호텔 종업원 생활도 이렇게 좀 해보고 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가장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람이 있는 일이 저는 공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수고한 만큼 이 보수도 받지만은 우리가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세금을 잘 쓰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돈을 쓰면서 칭찬받는 것은 아마 공직자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유효하게 도를 쓰느냐 이런 건데 잘 쓰면 칭찬받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직에 들어가서 조금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공직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한 번에 합격. 네, 한 번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저 북콘서트인데 서로 막 시험 합격한 자랑만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예, 조금 좀 거북하시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을 하시고 싶어서 공무원 도전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뭐 이건 뭐 상당히 가벼운 질문입니다만 군대는 그럼 혹시 어디서 생활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조금 내가 취약한 분야인데 취약. 네. 제가 공군 기교단에서 비행기를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닦는 비행기를 닦는. 그게 왜 취약해?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집에서 밥 먹고 출근해서 그 군대 생활하는. 집에서 다니셨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 안에 없는 질문을 드렸더니 주먹은 제발 쥐지 마십시오. 네. 뭐 저는 짧게 하든 편한 곳에서 하든 힘든 곳에서 하든 대한민국 군인들 모두가 다 전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행기 밥 먹고 다니는 것은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 비행기도 잘 닦아야죠. 중요한 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대전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을 보면 대전에 대한 이 진단들을 많이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자,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대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전은 뭐 여러분들 다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 국토, 현재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철도가 우리 대전을 통해서 영호남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지금은 KTX가 전부 우리 대전을 통해서 다 영호남으로 갈리면서 교통을 통해서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구단지가 73년도에 대전으로 오고 또 93년도에 세계 엑스포가 대전에서 개최가 되고 정부 삼청사가 대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교통도 자꾸 대전을 외면을 하고 있어요. 서대전에 KTX 지금 요즘 안 쓰지 않습니까? 연구단지에 우리 뭐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연구단지의 그 중요한 연구물들이 연구 결과물이 대전의 산업화를 하거나 대전의 어떤 뿌리 기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물들이 판교나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교통이 과학도시가 교육도시가 옛날에 대전에 가서 학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전에 가장 박사가 많고 대전 인구 비율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전국에서 대전이었어요. 그런 교육도시가 지금 젊은이들이 대전을 떠나고 하면서 많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것을 저는 일단 대전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진단 정확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발전 방안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면에 저도 한번 크게 한번 봉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대전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자, 이제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이제 종반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책 제목과 관련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신문 배달 소년 장종태의 꿈과
도전, 그 꿈이 예전엔 무엇이었고 현재는 또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장종태의 어렸을 적의 꿈은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3학년부터 들어갔어요. 1학년, 2학년을 못 다니고. 근데 교단에서 분필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래서 저는 꼭 크면은 나중에 선생님이 되겠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이게 꿈이었는데 막상 가정형편이 그래서 대전으로 이렇게 와서 그런 생업전선에 뛰어들고 정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내 상황이 애시당초 꿈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꿈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제가 40이 넘어서 대학을 가고 나중에 만학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배제대, 지금 이 배제대입니다. 배제대에서 겸임 교수로 행정학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그 영예도 누렸는데 이런 것이 간접적인 꿈의 어떤 실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뭐 꿈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좀 바뀌는데 저는 오랫동안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이 결국에는 공부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도 결국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결국 나를 그렇게 이끌어갔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어릴 적 꿈은 그럼 이루신 거네요, 일단. 그렇죠? 간접적으로 조금 이뤘죠. 많이 이루셨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의 꿈은? 지금의 꿈은 뭐 우리 손자가 손녀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오빠 꿈이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야, 꿈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어가는 거야. 딱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바뀌어간다는 거죠. 저도 꿈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뭐 선생님이 되는 것은 이제 세월이 지금 이미 지났으니까 끝내고 지금은 대전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고 싶다. 왜 이 마음이 강하게 나한테 들어지느냐. 제가 그 유년 시절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든지 내가 타락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대전이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서 지금 어쨌든 구급 말단 이 하이직으로 공직을 들어갔지만 재선 구청장을 할 정도로 나를 키워주고 보듬어준 이 대전을 위해서 제가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대전의 50년 후 100년 후를 위해서 뭔가를 꼭 한번 내 몸을 내던져서 봉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참 사실 이 얘기는 이 행사 초반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 영암에서 이제 어린 시절 지내시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청주도 있고 전주도 있는데 왜 대전으로 오시게 됐는지를 아까 못 여쭤봐서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사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가던 시대가 그래 도시로 가면 먹고 살 거리가 있거든요. 뭘 하든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둘째 형님이 대전에서 제과 기술을 과자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제과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둘째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시골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시골 변변치 않은 살림 정리하고 우리 대전에 가서 삽시다 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두 동생 또 두 형님 이렇게 하고 대전에 왔는데 큰 형님은 군대를 가고 작은 형님은 또 다른 직업 생활을 하셔서 홀어머니하고 저 그리고 두 동생이
방 한 칸, 푹 한 칸에서 첫 대전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둘째 형님이 대전에서 제과 기술을 배우고 계셨군요. 네. 대전이 또 제과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빵집들이 많죠. 네. 예. 튀김 소보로 드셔보셨어요? 아, 그러면요. 소보로는 그 시대에도 아주 유명했어요. 그때도부터. 예. 네. 뭐 상진당이니 빵 만드는 뭐 황금당이니, 그런데 지금 성심당이 끝까지 그 소보로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시대에 그런 그 빵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유명했었군요. 네. 예. 자, 아까 저 대기실에서는 사실 우리 저 서군 내가 저 말을 잘 못할 수 있으니 편하게 좀 부탁했는데 이렇게 말이 술술 풀리시는데 괜한 엄살을 피우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이 선배님께서 아주 후배를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주셔서. 아유, 별 말씀. 네. 하긴 제가 엄청난 선배죠. 32년 선배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모든 국민, 시민, 국민들이 힘듭니다만 특히나 젊은 세대들 많이들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한 말씀을 인생 선배로서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정말 조금 미안합니다. 젊은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끼나 꿈을 가지고 마음껏 펼쳐봐야 되거든요.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본인이 뭘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이렇게 우리 공공 영역에서 활짝 열어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잘 되지 않아서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가장 요즘이 코로나와 맞물리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실업률이 높은 게 우리 청년 실업입니다. 그래서 아픈 대목인데 우리 청년들, 그렇지만 그 꿈을 잃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끼와 꿈 마음껏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도전해서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선수가 또 우승자가 되듯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을 활짝 좀 열어놓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정말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장 작가님을 존경하고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 계속 전파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으로 장종태의 꿈과 도전 출판기념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